제일 위험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진담을 확실히 반을 섞어서 제거하라 그럽니다. 관계를 끊어 제거하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교수님 정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끊어내야 할 유형이 있는지 이런 필요성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유형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관계 맺음을 좀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끊어낸다라고 하니까 되게 무섭네요. 네네네. 사실 이제 정말 나쁜 사람은 그런 용기를 내야 되죠. 근데 사실 세상에 아주 나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다 보면 나랑 안 맞거나 결과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혼한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보면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 좋은 사람인데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되고 그 다음에 짐되는 관계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거리 두는 게 제일 낫죠. 거리 두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그 문제가 되는 생각은 뭐냐? 그럼 이분법적 사고. 친구 아니면 아님 뭐 이런 거 별로죠. 별로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조금씩 공유 면적을 줄여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거리두기가 아주 강력하게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아까는 그 끊어내야 될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어쨌든 강하게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 첫 번째 유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실해야 되거든요. 사실 다른 게 다 맞아도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실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근데 거짓말하지 않으면 갑자기 너 오늘 되게 거지같이 보여. 너 이렇게 이상해.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진정성이 있다라는 건 첫째가 뭐냐면 자기가 바라는 걸 숨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걸. 이제 진짜 안 좋은 스타일이 이런 겁니다. 오늘 거기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만나? 지금 거리도 먼데? 그랬더니 모두를 위해서 여기가 좋은 것 같아. 근데 사실 가봤더니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워. 저 진짜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야, 나 사실 좀 다리가 아픈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정하면 안 될까? 정하면 안 될까? 이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의도를 숨기는 거예요. 자기가 뭘 원하는가를 숨기고 근데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무조건 피해야 되는 관계예요. 예의 바른 사람이라도 이런 건 안 좋은 관계예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금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 왜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유난히 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제 욕구를 숨기면서 살짝 고급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인이라고 생각해서 한다기보단 우리 둘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욕구나 아니면 바라는 바를 숨기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둘은 좋은 관계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리두기가 좋아지죠. 사람이 원망하는 것도 굉장히 소진되는 일이거든요. 상대방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 파괴적일 수도 있어서 그런 두 부류의 관계는 일단 끊어내면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소시오패스가 대부분 요 두 유형 중에 하나예요. 두 유형 중에 하나죠. 근데 오히려 좀 충격적인 게 이런 소시오패스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좀 높다면서요? 이게 진짜인가요? 소시오패스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건 사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에요. 왜 임원은 소시오패스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못된 사람이 잘된 케이스에 대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각인해서 기억해요. 네. 그리고 드라마도 그런 게 더 익사이팅하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착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공존성이 높은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일단 드라마 소재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주위에 역으로 못된 사람이 잘 된 것뿐만 아니라 잘된 사람들 있잖아요. 잘된 사람들을 무순위로 적어놓고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제일 위험한 사람은 못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못되고 능력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안 좋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세상은 그 사람을 굉장히 빨리 생태계에서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공존성이에요. 사실 내 주위에 정말 못된 사람이 많으면 나도 나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맞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주위에 괜찮은 사람이 많은 거. 네? 외로울 땐 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못돼 보여요. 네. 오. 근데 외롭지 않을 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여요. 물론 평균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외로운 사람들이 못된 사람을 자꾸 자기 그 품 안에 들여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왜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나 하신 적이 있죠, 옛날에.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야 돼요, 사람은. 그래야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둘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감사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내 스스로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말을 또 내가 많이 해야 돼요. 두 개 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내가 감사하다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 오히려 외로워져요. 왜겠어요? 결국은 도움을 받을 줄을 모르니까. 근데 또 전형적으로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하고 남들은 나한테 전혀 감사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내가 늘 남한테 뭔가 테이킹하는 거죠. 테이커죠.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가 내 인생에 또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성격이 둘 중에 하나를 강력하게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잖아요, 보통. 네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내가 기버면 약간 나보다는 추가 테이커에 가 있는, 내가 테이커면 약간 그 추가 기버에 가 있는 그런 반려자, 파트너, 가까운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 교수님께서는 그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실 뭐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잔혹한 살인마들은 확률적으로 이제 보통 연구자들이 이런 농담 많이 합니다. 차라리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네. 그게 더 어렵다. 왜냐면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소시오패스는 꽤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또 함께 묶여보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소시오패스의 또 그 수많은 정의들을 네. 한꺼번에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양심 없는 사람. 양심 없는 사람. 네네. 그러면 양심이라는 건 뭐냐? 소위 말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우린 창피하잖아. 누가 보지 않았어도 창피하고, 아 진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그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또 하나가 있죠. 양심의 또 다른 쪽. 연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싫어해도 저 사람이 아프고 피 흘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 너무 고통스럽겠다.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움과 연민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있어야 돼요. 수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을 하고 나를 점점 더 발전시켜서 나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높이죠. 그렇죠? 그리고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겠죠. 연민을 안 느끼는 사람한테 옆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필요하고 부정적이거나 심지어는 낭비적인 감정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항상 보면 연민은 낭비야. 못된 사람들이 이러죠. 동정 따위는 개나 줘보려.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를 가장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더 생존력 있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감정이 수치심과 연민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상대방은 뭘까요? 도구예요. 날 도구로 그래서 쓰는군요. 도구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내 주위에 둔다라는 건 내가 가장 위험해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용 당하는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이용하고 싶은 사람? 무능한 사람이 아니겠죠. 유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겠죠. 무능한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네, 도구로 쓰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네. 내가 유능해지면 소시오패스가 그런 류의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거나 나한테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착각이에요. 소시오패스 유형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유능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능하고 성실한데 못됐어. 그러면 사회 전체가 나한테 등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나한테 등을 돌리지 않으려면 난 따뜻해야 되고 유능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소시오패스가 그러면 여기에 나를 제일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네. 이 딜레마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있어야 돼요. 소시오패스가 절대로 쉽게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나한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나르시시즘과 다르죠. 네. 네. 그럼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성장감이 있어야 돼요. 새로 배우기. 새로 배우기. 네. 네, 교수님.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소시오패스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끊어내는 것도 잘 끊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끊어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너 오늘부터 나랑 나 아웃이야. 이렇게 문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되게 웃기죠. 네. 네.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난 쟤를 뭐 친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오히려 역공이 이렇게 나오는 식이죠. 그렇죠. 아니면 상대방의 범죄적 성향이 있으면 내가 너 끝까지 너한테 복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제가 농담 반 하지만 진담을 확실히 반을 섞어서 제거하라 그럽니다. 관계를 끊어 제거하라고. 내 스마트폰에서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내 스마트폰에서 지우면요.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 왔을 때 누구세요라고 받아요. 누구세요? 예. 그러면 되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네. 얘가 나를 저장을 안 해놨나? 예.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에서 지운다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라고 이런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에 대한 단서를 나한테 없애야 돼요. 전화번호도 지우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만한 것들 단서들 다 없애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해요. 상대방은 존재감 없을 때가 제일 나한테 관계가 멀어지기 쉬워요. 제 경험상 아주 범죄적 성향이거나 아주 치밀하게 나를 괴롭힐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도 이제 그만큼의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네. 내 인생에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 같으면 누구세요라는 걸 3번만 받으면 그럼 진짜 저한테 연락 안 하더라고요. 예, 관계는 이런 식으로 나는 당신을 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계속 주면 아주 공격적이고 집념이 강한 스타일의 사람들은 대부분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다 저장해놓고 죽어도 이놈 전화를 안 받아야지. 그럼 걔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전화하는데 저는 걔 전화를 받고 왜 나한테 왜 했을까? 얘가 나한테 필요한 게 또 있을까? 나를 괴롭히려고 할까? 오히려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편지는 당연히 불태워야 돼요. 흔적을 좀 다 네, 지워야 네, 되는군요. 네, 네. 사람은 단서에 의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배받아요. 인출 단서. 인출 단서를 지우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 박사님이랑 저는 어떤 유형의 사람 같은지 우리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우, 굉장히 떨리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판단 내리실까? 아니, 제가 무슨 뭐 관심법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네. 어려운 좋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네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정신분석학의 대가이신 분이 정신건강 전문의 분들한테 이 3가지만 해도 당신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라고 이제 이런 굉장히 되게 울림이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뭘까요? 일단 상대방 얘기 따라하라고. 예,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예, 따라하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위험하군요. 이렇게 따라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 얘기에 예스, 노만 하는 게 아니라 감탄사도 넣어야 되죠. 예, 근데 그 감탄사에 영혼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제일 재밌었던 건 바로 뭐냐면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하고 가로 적으라고 지금 정 차장님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 저 옆이라서 이렇게. 이게 아니고 네, 이것도 네. 아니고 이런 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요소들이 바로 뭐냐면 나는 당신의 얘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대방 얘기에 내가 따라가지고 있고 상대방 얘기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 분의 표정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그게 불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전 그게 기뻤죠. 제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대화가 가능한 두 분을 만난 자리라서 의미 있고 좋았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까지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자리였어요.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다. 약간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행복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데 네. 제가 너무 멀리서 찾은 것 같아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나를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맛있네 이거. 오늘 네. 뭐 마음 공부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저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힘내는 어떤 조언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도 사망할 수 있죠. 삶에 대한 자세는 겸허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장수는 각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뭐 110살, 120살, 130살 막 가설이 막 나오죠. 그렇다면 삶에 대한 자세는 겸허해야 되는데 장수는 각오해야 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렇죠. 삶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만 보지 말고 왜 우리가 어떤 데 여행을 가게 되면
자, 우리 부산에 여행 간다 그래서 그럼 부산 가는 길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경험하고 느끼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가서 휴게소는 뭘 맛있게 먹고 중간에 살짝 빠져나가서 어떤 사찰에 들려보고 막 여행을 데스티네이션 이런 내가 종착역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여정, 여정을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진짜 여행이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여정으로 보고 그 여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원년으로 2024년을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이제 분초 단위로 이제 시간을 쓰신다고 네. 들었어요.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음의 치료 네. 제대로 받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정전의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